자, 2023년도 사회 중학교 3학년 사회문제 팁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이기 때문에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시험을 잘 치러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좋은 고등학교에 잘 진학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김현 선생님이 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낸 부분은 12페이지 인권과 기본권에서 25페이지 뭐냐면 노동자의 권리 거기까지만 시험 범위에 추가를 했어요. 그 이후에 국회 입법부는 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3문제를 내고 김현 선생님이 12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13문제 낸 것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낸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인권, 그 다음에 노동자의 권리,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자, 먼저 12페이지를 보면 자, 인권에 대해서 자, 12페이지 보면 인권의 중요성, 인권이 무엇이다, 인권의 정의가 나왔어요.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권이 이 지구상에서 확립되고 확장됐던 계기가 뭐냐면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 세 가지 중요한 시민혁명이 있죠. 명예혁명, 프랑스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이 있어요. 그 특징들, 그 결과물들,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기본권에 대해서 나왔어요. 기본권이라 하면 기본권이 무엇이다 라는 정의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권은 뭐냐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에요. 인권이 이만큼이면 그 중에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기본권인데 우리나라는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를 정리해 주시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인권과 기본권에 대해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한 6문제가 나왔어요. 6문제 거의 반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권과 기본권은 중요하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14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는 기본권을 서로 연결해서 특징들을 기본권에 대해서 명확히 그 정의와 의의를 알고 있느냐,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정리해 두시면 되고 15페이지는 무지무지 중요하죠. 뭐냐면 기본권은 모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나라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한 3가지가 되죠.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요. 법률에. 그런 부분을 같이 엮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한 2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 8문제 거의 다 나왔죠. 그 다음에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여기서는 뭐냐면 인권이 이렇게 보장되지만 국가에 의해서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내 인권이 침해가 될 경우가 있다. 인권이 훼손될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지, 어떤 기관에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 근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3가지죠.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들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2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는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노동자, 근로자, 일하는 사람들,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 3가지, 그것을 노동 3권이라고 했어요. 노동 3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4페이지에 보면은
노동자의 권리가 역시 인권처럼 침해가 될 경우가 있어요. 침해는 누구에 의해서 침해가 되냐면 회사, 사주나 그 다음에 어떤 식당 주인,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의해서, 사측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그 고충을 보상받고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는 뭐냐면 내용이죠. 노동자의 인권, 노동자의 노동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네 가지가 나온다. 네 가지가 뭐뭐뭐뭐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서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가 나왔냐면 23페이지에 보면 노동자의 노동권 중에서 특히 약자가 있어요. 약자가 누구냐면 뭐 노인, 여성, 그 다음에 소수 계층, 장애를 가지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의 인권, 노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따로. 그런데 일반 노동자보다는 특별히 더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죠.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권, 권리 보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것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선생님이 13문제 낸 게 딱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김일 선생님이 낸 문제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인구 분포와 도시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이동, 인구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죠. 이동하는데 인구 이동하는 원인. 그리고 인구가 이동됐어.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냐? 이동한 곳에, 이동되어진 곳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어떤 영향이 있다. 그걸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인구 이동. 그래서 이게 언제 인구 이동이 이렇게 됐냐? 그래프를 보시고 이거는 언제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했다. 그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인구 피라미드가 있어요. 인구 피라미드가 뭐 여러 가지 있죠. 형태가 인구 피라미드 그림이 주어지고 이런 인구 피라미드의 특징이 뭐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매력적인 도시의 경관이죠. 매력적인 도시 경관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들을 정리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죠. 도시 내부의 어떤 구조, 특징 배우셨죠? 도시 내부 지역의 특징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도시의 내부 공간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 고가 지역이 있어요. 최고 고가, 제일 비싼 지역이죠. 비싼 지역의 특징, 왜 여기는 비쌀까? 이런 것 때문에 비싸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법칙, 무슨 현상, 도시에 나타나는 인구 이동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무슨 현상, 그 현상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면 시험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문제는 뭐냐면 그림이 나타나고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표현하는 것이냐, 이 그림이 딱 나왔는데 이 그림을 보고 저 그림은 어떤 문제다, 그것들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김일 선생님이 출제된 것은 인구 분포,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 다음에 인구가 이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인구가 이동했어요. 언제?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에 이렇게 인구가 이동되었느냐? 그 다음에 인구 피라미드의 특징, 그 다음에 매력적인 도시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럼 매력적인 도시의 특징을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 내부의 공간, 도시 내부의 공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분류되느냐,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내부의 특징이 나타나느냐, 그걸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 고가 지역, 최고로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고가 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그림이 딱 주어지고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것을 찾아라. 그런 문제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문제가 나와서 같이 합쳐서 25문제가 나왔습니다. 주관식은 없고 객관식 25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고, 말이 좀 빨랐는데 다시 리바이브해서 계속 들으시면서 체크하고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두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3학년 첫 시험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